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한국전쟁 1950년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전쟁의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마가렛 히긴스라는 미국 여자와 미국의 전투기 P-4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렛 히긴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종군 여기자가 되겠습니다. 마가렛 히긴스는 1920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베트남 전쟁에 기자로 참가를 했다가 종군 기자로 참가했다가 여기서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가 46살이 되겠습니다. 기자로서 전쟁터를 누비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진정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제 1964년에 미국이 이제 tonkin 사건을 조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군이 참여하는 전쟁이 되었죠. 1964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군이 지원하는 남베트남하고 호치민의 북베트남이 전쟁을 벌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0년 전쟁 끝에 1973년에 미군이 완전히 패배를 하고 철수를 하게 되고 북베트남의 호치민의 공산주의 세력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 지금은 이제 호치민시가 되었죠.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베트남이 통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물러난 게 1973년, 1964년에 tonkin 사건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인 1965년에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이 이 베트남에 우리의 국군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맹호부대, 청룡부대, 뭐 백마부대, 뭐 백구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베트남에 우리가 군인들을 많이 보내서 군인들의 피해도 많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베트남에서 미국의 용병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많은 급여를 받고 달러를 받은 거죠. 전쟁을 해주는 대신에 사람을 파견하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10년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군인들이 죽었지만은 거기서 이제 많은 달러를 벌어들여서 대한민국 건설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가렛 히긴스가 1950년에 6월 달에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을 때는 겨우 나이가 30살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 기자로서의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언론상인 퓰리처상도 받았으면서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미국 신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아주 고마운 여자가 되겠습니다. 마가렛 히긴스가 한국 전쟁에 종군하기 전에 이 여자는 이제 벌써 그 이전에 30살에 이제 한국에 왔지만은 그 이전에 6년 전에 24살 때부터 종군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1944년에 연합군의 유럽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종군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서부터 무서운 거 없이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닌 당찬 여자가 마가렛 히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모택동이 이제 짱제스를 몰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이 통일이 되고 중국의 이제 공산 정권,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것이 1949년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1949년 10월 10일에 중국의 모택동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그녀가 속해 있던 신문사가 이번에는 이 여자가 또 중국어도 잘하고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그 동경 특파원으로 보내서 중국으로 또 이제 그 보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렛 히긴스는 이제 동경 특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이제 주재를 하게 되죠. 중국은 이제 동경은 이미 이제 2차 세계대전 패배를 하고 미군의 군정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동경에 도착을 하자마자 4일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마가렛 히긴스는 한국 전쟁이 터지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들어섰지만은 이미 서울은 이미 이때 이제 피난민으로 가득 찼고 급하게 달려갔지만은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바람에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그 일행들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미군이 참전을 결심을 하고 미군이 이제 오산 전투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했지만은 북한군 탱크 부대에게 참패를 당하고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오산에서부터 대전까지 그리고 또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이 미군을 쫓아다니게 되면서 취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가렛 히긴스는 미국의 일간 신문인 뉴욕 헤럴드 트리뷴 신문의 동경 특파원이었던 것입니다.
1950년 9월 달에 이제 그 6월 달에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인 9월 달에 북한군은 이미 3개월 만에 남한군과 미군을 밀어붙여가지고 거의 대구까지 이제 쳐들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저 포항,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마산, 요까지 이제 거의 이제 그 북한군이 다 차지하고 요 짜투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산의 장평리까지 그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대한민국에서는 해병대 1기가 참전한 해병대의 독자적인 상륙작전을 펼쳐서 북한군의 6사단과 7사단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해병대가 아주 잘 싸운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귀신 잡는 해병대다. 이 말이 이제 이때 용맹하게 싸우는 해병대 물불 안 가리고 용맹하게 싸우는 해병대에게 붙여진 별명이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때 이제 별명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맥어더 장군이 이제 참모들이 반대하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 전사자는 상륙작전 할 때 미군의 전사자는 뭐 7만 5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산 전사자가 20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한 거죠. 맥어더가. 그래서 이제 켈러 부대라고 있습니다. 켈러 부대가 이제 특수부대인데 이 켈러 부대를 먼저 투입을 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그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지점 요충지가 될 수 있는 8미도의 등대를 먼저 장악을 한 거죠. 북한군을 없애버리고 왜냐면 놔두고서 침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중요한 거점을 없애버린 거죠.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8미도 등대를 점령을 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인천 앞바다 밀물 썰물이 심하죠. 여기 그리고 또 섬이 많아서 상륙하기 어려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경에 주둔하던 미국의 극동군 사령부와 연합참모본부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반대를 하지만 맥어더가 밀어붙여서 작전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미리 항공에서 사진을 찍는 등 선진 기술로 이제 정보를 이제 정리를 좀 했고, 그다음에 한국군 특수부대에게 인천의 인근 섬들을 일일이 가서 발로 뛰는 생생한 정보를 얻어달라고 해서 확보를 했다가 인천 상륙에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그 7만 5천 명이 출발한 것은 이 미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일본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혼슈죠. 혼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규슈, 시코쿠. 요 위에는 이제 홋카이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동경이 있죠. 여기 동경 근처에 있는 요코하마에서 요코하마 항구죠. 동경에 근처에 있는 요코하마 항구에서 미군의 군함과 7만 5천 명의 병력이 출발을 하고 여기가 오사카 쪽이죠. 오사카 쪽에 고베에서 또 출발을 하고 해서 이제 이들이 합해지고 또 규슈 쪽에 있던 사세보 이쪽에서 또 미군 기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병력들이 전부 합해져 가지고 아이오와 요 지점에서 이제 전부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쭉 오다가 부산에 있던 미군의 또 부대 해군하고 뭐 육군이 합해져서 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1950년 9월 15일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을 수복한 것이 이제 9월 28일이 되겠고 중공군이 이제 그 남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인천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에 의해서 미군이 한 3천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된 군사는 7만 5천 명이었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한 후에 북으로 진격하던 연합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는데 1950년 11월 당시에 중공의 모택동이 보낸 중공군 수는 38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군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 7만 명, 중공군이 보내는 건 38만 명.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중공군의 공격으로 함경도 장진호에서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돼요. 미군 대패를 하게 돼요. 장진호가 어디냐면은 함경 북도의 함흥, 흥남 그 바로 위쪽에 있는 호수가 장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연합군은 이제 거기서 밀려서 흥남북도까지 밀려왔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대대적으로 도망을 가죠.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난민들이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도 10만 명을 실어야 되고, 피난민도 10만 명을 실어야 되고, 피난민 실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현봉학 박사가 주장을 해서 그 미군들한테 요청을 해서 미군이 갖고 있던 여러 장비들, 뭐 필요한 추럭이라든가 뭐 추럭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짐들이 많죠. 무기, 뭐 대포 이런 걸 다 버리고 그 대신에 배 빈자리를 만들어서 피난민들 10만 명을 싣고 남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승리죠. 아주 잘한 일이 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마가렛 히긴스를 아주 이뻐했고 이 여자를 데리고 일본의 극동군 사령부 동경에 있겠죠. 여기에 데리고 와서 그녀가 단독 취재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중장이 별셋이죠. 이 여자에게 한국에서 추방령을 내렸을 때도 메가더가 한국 전쟁터에 복귀하게 허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금발의 미국 여자인 히긴스, 그녀는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한국 전쟁에 곳곳에서 활약했으며 그 이름을 한국인들에게 깊이 남겨주었습니다. 통영 근처에 전쟁 박물관에 가면은 마가렛 히긴스에 대한 기록이나 사진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렛 히긴스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War in Korea라는 책이 남아 있습니다. 미군의 전투기인 P-40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키티스 라이트라는 회사가 만드는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1939년, 1944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14,000대나 만들어져서 전쟁터에 투입된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80km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항공기가 하늘을 날 때 평균 시속이 지금 한 1000km 정도 되죠. 하지만 이때는 이제 1940년대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이죠. 한 70년 전인데 이때는 이제 이 전투기의 속도가 이제 시속 580km가 되겠습니다. 항속거리는 이제 1100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600km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2배 거리를 이제 기름을 넣으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 위에 이제 신의주까지 기름을 안 넣고 갈 수가 있는 거리가 항속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특히 이제 낮은 고도 저공 비행용으로 만들어졌고 튼튼한 방어력을 위주로 해서 방어용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을 공격을 하고 낮게 날면서 지상을 공격하거나 지상에 있는 아군을 지원하는데 근접 지원에 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도로 높이 올라가는 싸우는 공중전에는 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마호크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수출이 된 상어 아가리 모양을 갖고 있는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 때는 소련에게 이 비행기가 제공이 되었고 소련이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모스크바 전투하고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이 비행기를 소련이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북아프리카 전선에도 이 비행기가 투입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그 민간 비행대대 플라잉 타이거즈에서도 이 비행기를 사용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